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경입니다. 오늘 첫 방인데 첫 번째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리학 교실, 사실은 심리 상담학 교실 이런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심리학 교실이라 이름을 일단 하고 아마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심리학 교실이란 말을 쓸 건가 심리 상담학 교실 이렇게 할 건가 이 점은 다음 주에 이제 최종 확정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심리학 혹은 심리 상담학 교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 내용을 뭘로 할 건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임경 스님이 하는데 도대체 뭘 할 것인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스트레스라든가 또 명상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심리학적 바탕이 있어야 명상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심리학 교실 혹은 심리 상담학 교실이다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네요. 라임이 필인가요? 필은 필인데 라임이 필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대화방에 오셔서 의견을 주시니까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다른 분들도 대화방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대화방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한다든가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생방송은 처음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꾸준하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프로이트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분이 바로 프로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그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존에 최면 치료가 많이 유행했을 때 그 언어적 대화 상담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최면 치료가 많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도 최면 치료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최면 치료가 재발이 많고 또 치료적 효과가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반성이 일어나서 이 프로이트가 대화를 통한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학계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가 된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많은 반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갔고 또 상담을 통해서, 즉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 전략을 최면을 아니라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대화를 통한
치료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심리적인 내적 통찰을 하면 치료가 일어난다는 이런 이론들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당신의 치료를 이게 통찰 치료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통찰 치료. 그러니까 환자가 또 혹은 고객이 잘 알 수 없는 내용을 통찰하도록 돕는 게 치료 전략이 된 거죠. 오늘날 이 대화 상담 또 이렇게 면담 이런 부분들은 심리학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서비스업 있죠. 현대가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단 말이에요.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고객들에 대한 감정 노동 같은 모든 서비스업들은 언어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는 이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심리학 상담 이런 쪽에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프로이트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첫 번째부터 프로이트냐?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를 찬성하거나 프로이트 이론을 거부하는 사람도 결국은 프로이트의 영향권 아래서 이후에 심리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심리학을 제일 먼저 프로이트부터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성격 구조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을 이렇게 세 개로 분류했습니다. 세 개로. 손가락을 한번 내밀어 보시면 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개. 그래가지고 하나는 그 이드, 본능, 쾌락 원리인 거죠.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 이드 혹은 리비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쾌락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고는 현실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게 이제 초자 슈퍼 이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덕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세 개의 그 성격을 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쾌락 중심이면 쾌락을 성취하려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쾌락을 현실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이 자아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 자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 반대로 자아가 이 현실 속에서 뭔가를 하려면 혼자서 할 수 없고 이 초자아라고 하는 부모나 가족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역할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이루어질 때 성격이 원만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이루면 굉장히 불안을 이야기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이 이드예요. 이드. 본능이라고도 번역되고요. 리비도 그래가지고 충동이나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추동, 충동 이렇게 번역이 되죠. 충동이나 추동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drives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충동이라 추동이다라고 했을 때 drive라고 하는 것은 차를 운전할 때 어디로 향해서 이렇게 드라이브 한다는 뜻이에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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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을 향해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시장을 간다. 차를 타고 시장을 간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야 되니까 부릉부릉 해서 시장으로 드라이브 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드라이브 한다는 것은 곧 욕구 충족을 위한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차를 운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라이브 해야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프로이트가 초창기에는 이 드라이브의 방향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자기 보존이라는 말은 자기 생명 유지하고 관련된 드라이브죠. 이게 첫 번째는 먹는 거, 그리고 숨 쉬는 거, 마시고 배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요소들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추동을 쓰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자기 보존 충동 혹은 추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의 보존을 위한 추동이 있어요. 종족을 번식하고 자손을 번식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성욕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초기 프로이트 단계에서는 이 성적 측면을 매우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욕과 식욕이라든가 호흡, 마시기, 배설하기 이런 것과는 확연하게 구분을 했고 이 성적 욕구가 종의 보존을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강조한 부분이 이 성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욕구에 따라서 이 성적인 욕구가 발달 단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제일 이야기 먼저 하는 게 구순기. 사람들은 성적 욕구인데 유아기도 성적 욕구를 있다고 주장하는 게 프로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구순기라고 하는 것은 입술인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먹는 거고 입술을 통해서 뭔가를 마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어린 아이는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발전이 되면은 뭐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항문애기가 있다. 구순기 다음에는 항문애기인데 이 배설하기. 배설을 하는데 이것도 배설하고 항문에 대한 이 추동이라는 거예요. 배설하고 아이들이 오줌이나 똥을 싸고 그것으로부터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배설을 하고 나면 시원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배설을 할 때. 먹을 때도 쾌감을 느끼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쾌감을 느끼는데 배설을 할 때도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오줌이라든가 똥 같은 불결한 것에 대해서도 그걸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가리켜서 항문애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항문애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자기 성기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잠재기가 있고 그래서 학동기에 되면 잠재기가 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성에 대한 욕구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문애기라든가 제일 먼저 구순기, 항문애기, 성기에 대한 호기심, 또 잠재기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사춘기 이후에 성격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항문애기 같은 경우에 아이를 키울 때 오줌 싸거나 오줌 싸개라든가 또 배설에 문제가 있어서 부모들이 너무 강하게 또 강박적으로 너무 자주 꾸중을 하고 더러움과 깨끗한 것을 너무 구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청결과 또 강박적 선악 구조에 너무 집착하는 성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이 프로이트의 발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 발달의 그 성장 발달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이 발달 이론이 수행을 하면 인간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어떤 식으로 발달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불교 경전이나 불교 이론에서는 이쪽 부분에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 이후는 이 발달 심리학이 매우 발전해서 이후 모든 심리학계는 발달 이론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발달 이론은 나중에 교육학의 성립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과 발달, 이런 또 교육에 있어서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프로이트 이후로 많이 발전된 것은 프로이트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래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후기에는 이 성적 충동,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 성적 충동이 그 창고 속에 억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후기에는 성적 충동을 반드시 종족 번신에서 성적 충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삶에서 쾌락 추구,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다든가 높은 그 승진을 한다든가 돈을 번다든가 사회적인 모든 쾌락 추구로 일반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충동을만 한정시켰지만 나중에는 모든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쾌락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쾌락만 추구해가지고는 이게 항상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만나게 되고, 쾌락 추구만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만나게 되는데, 위기와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고통을 회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그게 잘 안 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추구하고 하나는 도망을 간다는 거죠. 이러한 그 리비도를 확장해서 일반적인 삶에 이렇게 확대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후 프로이트 후배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이제 미쳐서 이게 굉장히 심리학계의 일반적인 원리로 정착을 했습니다. 물론 후기의 프로이트는 또 당신의 젊은 시절의 이론을 나중에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한 데는 프로이트 제자들하고의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성적 에너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론을 수정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칼 융 같은 사람은 이 성충동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알키타입, 문화의 원형도 있는 거다. 그래서 문화적 알키타입이라고는 원형으로 이걸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트 뛰어난 제자들이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프로이트도 점점 이렇게 성충동이라고 하는 좁은 개념에서 조금 넓은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년에는 어떻게 됐냐? 프로이트 말년에는 특히 타나토스라든가 에로스라는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을 구분했어요.
그런데 왜 이 죽음 본능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공격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 공격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케어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나토스하고 에로스의 이 두 구분을 이제 해가지고 말년에는 이걸 매우 강조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프로이트 말년에는 1차 세계대전 같은 그 죽음과 전쟁, 그리고 인간의 파괴적 본능을 본 거예요. 뭐 수십만이 죽어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인간의 그 공격성을 보면서 인간의 죽음의 본능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씹는 것도 이 공격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 음식을 잘게 씹어 먹으면서 그 자기의 이빨 속에서 다른 그 살아있는 것들이 죽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음식의 맛에 대한 쾌락에 대한 추구와 더불어서 공격 본능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그 인간은 이 삶의 본능이 있고 죽음의 본능이 있다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본능이 더 우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본능이 더 우세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사랑이 더 강하세요? 아니면 공격적 본능이 더 강한가요? 레이 베라님도 오셨네요. 네, 감사해요. 들어와 주셔서,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본능.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사람을 미워해. 그리고 아주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하고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시비하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내 말을 안 따라주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쾌락 추구죠. 쾌락 추구가 강한 사람들은 또 공격 본능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게 에로스, 삶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본능은 따뜻하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따뜻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공격적인가요? 오늘날 정치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죠. 야당과 여당, 또 국가 간에도 이렇게 공격적이죠. 그리고 끝없이 갈등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보면은 이 공격 충동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삶의 본능은 사랑을 강조하지만 우리 삶이 하도 각박하다 보니까 사랑이나 따뜻함, 친절,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기도 봐보세요. 리비더나 충동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식을 못한 채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현대 문명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1차 대전,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그 파괴적 본능을 걱정하면서 우리 인간이 끝없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죽음의 본능에 살아간다면 우리 미래, 우리 문명사에는 상당히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 문화의 이 브레이크 없는 이 문화적 충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각자 이렇게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해야 된다. 이게 의식 못한다 이 말은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 또 한 분이 오신 분이 있네요. 감사해요. 명상을 통해 자각하며 의식하며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명상을 통해서 하고 자각하고 알아차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이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잠재의식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당신의 이런 치료 전략이나 치료 정책을 통찰 치료라고 그랬어요. 인사이트, 통찰 치료라고 했어요. 이게 명상으로 말하면 윗바사나, 위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두다 이런 뜻이고요. 빠사는 보다는 거거든요. 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 성격과 내적 갈등을 충분하게 자각을 하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무의식을 의식 상태로 컨셔스니스 하면 치료가 된다 이게.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결정적 기여는 통찰이고 자각이다. 그래서 통찰과 자각은 명상의 윗바사나의 핵심인 거고 간화선에서도 이놈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들므로 인해서 그 무지를 깨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불교 명상과 프로이트의 공통점은 무의식이나 무지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 삶의 본능에 기여한 거고 우리 문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가요? 네, 맞으면 저처럼 한번 박수 좀 쳐봐요. 잘 안 들려서 박수 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박수를 쳐주니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래도 이 자각을 하고 사랑의 본능을 하는데 조직은 냉정하대요.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 보면 정말 냉정해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 특히 일본의 무역 제재는 아주 냉정하죠. 그곳에는 그 배려나 상호, 배려가 없어요. 아주 그 조그만 이득에도 가차 없이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고 보복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공격 충동이죠. 공격 충동. 그래서 이 프로이트 제자인 에릭 프롬은 이 공격 충동, 이 죽음의 본능이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수많은 그 파괴를 나아간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명은 참 슬프다. 우리 문화는 참 슬프다.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 공격적 마케팅 그래요. 그게 바로 공격 충동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끝없이 먹고 마시고 공격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고, 이러한 우리 문명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론이 이게 사회심리학이잖아요. 우리 사회와 우리 조직
심리학인데 이런 조직의 그 밑바닥의 본능은 바로 이 공격 본능이 있다는 거고 이 공격 본능은 그 밑바닥에는 결국 쾌락 추구다. 이런 점에서 그 프로이트 제자인 에리 프롬의 말은 에리 프롬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유효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이고 막 다들 박수 쳐줘서 고마워요. 예, 예. 아따 라이베라님도 박수를 3번 쳐주시고 뉴 223095님도 짝짝짝짝 박수를 쳐줘서 제가 강의하는데 제가 오늘 첫 강의인데 막 힘이 나고 삶의 본능이 막 이렇게 용수숨 칩니다. 감사드립니다.